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박새고개의 전설입니다. 한 번만 그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다면. 춘향은 자리에 누워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여전히 이도령 생각뿐이었다. 얘야, 정신이 드느냐? 예, 춘향아. 올매는 춘향이 몸좀 눕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춘향은 가느다랗게 눈을 뜨는 듯 하더니 다시 감았다. 춘향은 얼마 전 광안루 옆 냇가에 빨래하러 갔다 온 후부터 줄곧 이렇게 다리에 누워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이꼴로 누워있으니 이러다 시집도 못 가고 죽겠구나. 아이고. 올매는 답답하기 그지없었으나 상대가 이고을 사또 자제인지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더욱이 춘향이 얼굴이라도 예쁘면 어떻게 해보려만 올매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무심히 향단을 바라보던 올매의 얼굴에 갑자기 미소가 떠올랐다. 옳거니 그리하면 되겠구나. 다음날 올매는 이도령을 모시고 다니는 방자를 불러 약간의 선물과 함께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알았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향단이나 잘하라고 하쇼. 방자는 올매의 부탁에 걱정하지 말라며 돌아갔다. 다음날 방자는 이도령과 함께 광안루로 나왔다. 방자가 주위를 둘러보니 멀리서 향단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다. 방자는 이도령을 일부러 향단이가 잘 보이는 쪽으로 이끌었다. 이도령은 고운 자태로 그네를 뛰는 향단을 넋을 나간 듯 쳐다보고 있었다. 이를 놓치지 않고 방자가 말했다. 참으로 곱네요. 저런 색시 하나 얻으면 소원이 없겠구만요. 허허,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보아하니 귀한지 귀수인 것 같은데 무슨 막말이냐. 이도령이 방자의 머리를 한번 쥐어박았다. 귀한지 귀수는요. 기생집 딸이 귀하면 얼마나 귀하겠소. 그래봐야 기생이지. 정녕 기생 딸이란 말이냐? 결국 이도령은 방자의 꿰매 넘어가 그날 밤 춘향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 이도령은 온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 들은 올매는 독한 술로 주한상을 준비해 두었다. 향단아, 이제 내가 할 일만 남았다. 부디 잘해 죽어라. 내게 아가씨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네, 염려 마세요, 만니. 향단이 다부지게 말했다. 향단이는 이도령이 오자 더욱 고혹적인 태도로 그를 대했다. 이도령은 그런 향단이에게 푹 빠져 주는 대로 술잔을 모두 비웠다. 도련님, 많이 취하신 것 같사와요. 제가 이부자를 펴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셔요. 향단은 이불을 가지러 가는 척하며 방을 나갔다. 잠시 후 다시 문이 열리더니 향단이 아니라 춘향이 들어왔다. 이도령이 춘향이 깔아놓은 이불자리에 눕자 춘향도 그 곁에 나란히 누웠다. 이도령은 옆에 누운 여인이 향단인지 춘향인지 모르는 채 그렇게 꿈같은 밤을 보냈다. 아니, 이게 누군가? 다음날 눈을 뜬 이도령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기침하셨사옵니까? 춘향은 다소곳이 일어나 앉았다. 도대체 당신은 누시오? 당황한 이도령이 다그치자 밖에서 이를 듣고 있던 올매가 들어와 자초지정을 아뢰었다. 이도령은 기가 막혔다. 어허, 올매야 그렇다 치고 방자 녀석까지 나를 속여? 괘씸한 놈. 하지만 이도령은 어찌됐든 자신을 인해 춘향이 죽을 지경까지 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네, 자네 마음은 이해하겠네. 하지만 그렇다고 춘향이를 맞이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내 이것이나마 종표로 주고 가겠네. 이도령은 자신의 손수건을 춘향에게 주고 돌아갔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도령은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가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춘향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도련님이 가시면 소녀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도령과는 그날 이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춘향은 정표로 받은 손수건을 고이 간직하며 한시도 이도령을 잊은 적이 없었다. 서방님을 못 보며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리. 이렇게 기약 없는 이별을 가슴 아파했던 춘향은 마침내 광안루에서 이도령을 준 손수건으로 목을 매달았다. 사람들은 춘향을 불쌍히 여기고 이도령이 떠나간 박새고개에 무덤을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 춘향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부터인가 박새고개에서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구슬픈 곡성은 항시 춘향이 무덤 근처에서 들려왔다. 남원의 신강사또가 부임하는 날이었다. 마침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신강사또 일행이 박새곡에 다다랐을 때 또다시 애잔한 곡성이 들려왔다. 그러자 신관사또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혼절하거나 모두 도망가 버리고 그나마 버티고 있던 사또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 죽고 말았다. 한편 이도령은 한양에 올라간 후 더욱 학문에 정진하여 장원급제하는 등 평탄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도령은 남원 고을에 일어나고 있다는 괴이한 소문에 접하게 되었다. 이도령은 춘향이가 목을 매달았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춘향과의 인연을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그저 안됐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춘향이 무덤가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자신이 너무 박정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이도령은 남원 사또를 자청했다. 이도령 일행이 막 박새고개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말들이 그 자리에 멈춰서더니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었다. 이도령은 생각한 바가 있어 말에서 내려 춘향이 무덤으로 걸어갔다. 천하 제일 미인이요 열려 춘향에게 지압이 이몽룡이 고하노니. 이도령은 춘향이 무덤 앞에서 절을 하더니 미리 준비한 제문을 읽어 내려갔다. 구구절절히 춘향을 애도하는 그 제문은 이도령이 남원에 오기 전 춘향의 먼복을 빌며 써두었던 것이었다. 이도령이 남원 고을의 사또로 부임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마중 나온 올매가 그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다. 그 후 박새고개에서는 더 이상 귀신의 곡성이 들리지 않았으며 이도령은 남원의 명사또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